요즘 저희 채널 댓글창이랑 상담 요청에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가 해마다 슬금슬금 오르는데 이거 그냥 들고 가도 되는 거 맞나요? 이 한마디에 담긴 진짜 속마음, 바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정말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2026년 7월부터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둬야 하나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릴 거고요. 실비보험은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들 부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실제로 낸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든든한 울타리가 바로 이 실손이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5세대 실비 출시 전에 어떤 식으로 상담을 진행할지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저희 내부 전문가들끼리 공유했던 핵심 전략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분들께도 꼭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화면에서 눈 떼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 중에서 황제로 통하는 게 바로 1세대거든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들고 계신 그 초창기 실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냐면 보장 조건 자체가 지금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입원해서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실비처럼 급여 20%, 비급여 30% 빼고 병원급이니 뭐 얼마 빼고 이런 식으로 머리 아픈 계산 전혀 없고요. 그냥 2천만 원 통째로 다 돌려받거든요. 통원일 때만 5천 원 부담이고요. 이번은 자기 부담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병원비 풀 환급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1세대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물론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긴 합니다. 이 막강한 보장을 만기까지 쭉 안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재가입 주기라는 것도 아예 없었고요. 자, 그 다음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은 2세대의 표준화 실손을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2세대는 사실 두 시기로 쪼개서 봐주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2013년 4월이고요. 일부 보험사는 2013년 1월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1세대 실비처럼 재가입 주기 15년이 없고요. 그냥 갱신만 하시면서 100세 만기까지 쭉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인데요. 이 시점부터 15년 재가입 주기라는 조건이 새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2014년 1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5년 재가입 주기니까 딱 15년 후인 2029년 1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2세대 실비가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당시 존재하는 실비보험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가 원하든 말든 내 건강 상태나 병원 다녔던 이력이랑 전혀 상관없이 2029년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최신 실비로 자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5세대 실비 등이 시장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5세대 실비로 강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재가입 주기 개념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고요. 2021년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현행 4세대 실비 다들 들어보셨죠? 이 4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이 아니라 심지어 5년으로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럼 2021년 7월에 가입을 하셨다면 5년 뒤인 2026년 7월이 되는 순간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을 5세대 실비로 갈아타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5세대 실비 진짜 이 부분이 문의가 많거든요. 5세대 실비는요, 비중증 상황일 때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통원 일당은 20만 원, 이번은 회당 3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률은 또 50%나 되고요. 외래 진료일 때는 50% 또는 5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됩니다.
원래 연간 1,000만 원 한도가 아닌 5천만 원인데 줄어든 거죠. 또 해당 300만 원이 아니라 한도가 없었는데 한도가 생겨버린 거고요. 통원도 해당 20만 원인데 하루에 최대 20으로 한도가 생겨버린 거고요. 자기 부담률도 1세대는 0%고 4세대는 30%인데 이게 심지어 50%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통원도 마찬가지고요. 공제금도 3만 원이던 게 5만 원까지 올라 버렸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수치료, 증식치료, 근골격계 치료, 물리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 보험금 미지급 항목 등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5세대 실비로는 옮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1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15년 재가입 주기라는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80세든 100세든 내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계속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혹시 실비가 갱신되면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훌쩍 올라서 유지가 버겁다 싶으시면 그때 현행 실비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15년 지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바뀔 때까지 가만히 두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대로 놔두시는 게 답입니다. 2028년에 전환이 되든 2029년에 되든 2030년이든 그냥 시기만 다를 뿐인 거죠. 결국엔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고요. 유지하시면 되는 거죠. 2017년 4월 이후 3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도 15년 뒤인 32년 4월에 바뀌든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전환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도 26년 7월이든 27년이든 28년이든 시기만 다를 뿐 결국 전환은 정해진 수순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지금 당장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지금 바꾸시는 거고 아직은 버틸만 하다 싶으면 15년 뒤에 자동으로 바뀌도록 놔두시는 거 그 차이뿐입니다. 어차피 바뀔 운명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부터 고민할 분들은 누구냐?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분들입니다. 보험료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전환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4월 이전 실비는 지금 판매를 하나요? 판매를 안 하죠. 그럼 건강한 신규 가입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므로 기존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구 이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결국 내가 청구를 안 해도 남들이 청구를 하니까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고요.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50대인 60대 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시는 게 보험료가 3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5만 원이 됐다. 20만 원이 됐다. 이거 유지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 전환을 택하시게 되는데요. 70세 이상은 유지율이 30%가 안 되고 80세 이상은 2%도 안 되는 이유가 이 보험료 부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하는 게 각 세대별 실비보험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아셔야 내가 언제 전환을 할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 실비는 뭐든 다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빠져있는 구멍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방병원이고요. 1세대에서는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만 보험금이 나오고요. 가볍게 침 맞으러 가거나 추나 받으러 통원으로 다닌 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이게 2세대로 넘어오면서 통원도 같이 챙겨주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게 정리됐고요. 치과도 비슷합니다. 1세대 실비는 다친 게 아니라면 치과 진료비를 거의 안 봐주거든요. 근데 2세대부터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나 크라운처럼 비싼 비급여는 여전히 안 되고요. 사랑니를 뽑거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스케일링처럼 건강보험이 들어가는 급여 진료는 받을 수 있게 길이 생긴 거죠. 치질도 1세대에서는 보상이 막혀 있다가 2세대부터
급여 항목에 한해서 처리 가능해졌는데 치질 진료는 대부분 급여로 들어가니까 사실상 챙겨주는 셈인 거고요. 성병이나 HIV 자체는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치료받다가 혈액으로 감염된 경우는 따로 봐주고요. 해외에서 받은 치료는 1세대에서만 40% 정도 처리가 됩니다. 2세대부터는 아예 빠졌으니까 이건 1세대가 좋고요. 디스크나 신경계 선천성 질환은 1세대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세대부터는 표준화가 되면서 어느 보험사든 똑같이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천성 뇌 질환은 1세대, 2세대, 3세대 모두 어렵고요. 4세대부터는 태아 때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보장이 확대된 듯 하고요. 그래서 출산 앞두신 산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태아 시기의 실비를 꼭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실금은 R32 상세 불명 코드일 때만 1세대에서 처리가 되고요. 그 외 코드는 어느 세대에서도 보상이 안 됩니다. 비만은 치료 목적의 급여 진료라면 4세대에서 받을 수 있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는 대사수술을 제2형 당뇨 치료 목적으로 했을 때만 인정해줍니다. 피부질환은 1세대와 4세대에서만 챙겨주고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방 같은 경우는 1세대와 2016년 이전 실비에서는 안 되고요. 2016년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를 태아 때 가입한 계약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은 1세대, 3세대에서는 어렵지만 4세대부터는 보장 범위에 들어왔고요. 저출산 흐름 때문에 보장이 꾸준히 넓어지는 영역입니다. 산재나 자동차 보험에서 안 봐주는 본인 부담 의료비는 시기별로 비율이 다른데 2016년 1월 이전엔 40%, 2021년 6월 이전엔 80%, 2021년 7월부터는 70%가 처리되고요.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실비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실업 교정술,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 한때 엄청 화제였는데요. 단초점이냐, 다초점이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갈리고 치료비가 워낙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갈아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생각하신다면 2016년 이전 실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전환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백내장으로 입원해서 6시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통원 치료로 인정해서 20에서 30만 원 받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입원할 만큼 심각한 거 아니면 2016년 이전 실비를 모집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갔을 때 실비 처리도 세대별로 다르고요. 2016년 이전 실비라면 비응급으로 갔어도 처리가 되고요. 그 이후 2세대, 3세대 실비는 비응급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갔다면 실비가 안 됩니다. 응급으로 분류돼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부터는 기준이 더 빡빡해져서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포함이 됐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게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점적으로 맡으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로 지정한 상급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말합니다. 내가 응급으로 분류됐는지 비응급인지 헷갈리시면 진료비 영수증에 응급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잡히고요. 영수증에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응급 환자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청구할 때 헷갈릴 일이 없고요. 정리하면 2016년 1월 이전 실비가 응급실 보장은 더 좋습니다. 또 치매에도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1세대 실비에서는 일부 보장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2세대부터는 치매 관련해서 폭넓게 다 챙겨줍니다. 정신과 관련 질환들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 이전 실비에서는 보장 안 되는 항목이 꽤 많았는데 2016년 이후 실비부터는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요즘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실비 보장 범위도 같이 확대된 흐름이라서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자기공명 영상 진단 등은 예전 실비가 더 좋은 편이고요. 정리하면 90%에서 100% 보장하는 과거 실비가 좋은 건 맞지만 보장의 범위로만 따진다면 최근 실비로 올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면책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 상해 의료비를 들고 계시다면 사고가 난 날부터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에 핀 삽입수를 하셨고 2025년 7월 1일에 핀 제거수를 하셨다면 이미 180일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1세대 상해 입원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하고요. 그 이후에는 365일 면책기간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전 2세대 실비는 면책기간이 90일로 확 짧아지고요. 2016년부터는 가입금액 한도인 5천만 원까지 다 채워서 보장합니다. 그 한도를 다 쓰셨을 때부터 90일 면책기간이 시작이 되고요.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부터는 계약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보장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실비보다 요즘 실비로 올수록 면책 부분에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 1세대 실비의 질병 경우는 발병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합니다. 퇴원일을 기준으로 180일 면책 기간이 생기고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암으로 입원했다가 큰 문제 없이 퇴원했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수술이 필요해서 재입원해서 2달간 치료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180일 면책 기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1세대 실비가 100% 보장이라는 강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면책 기간 부분은 아쉬운 편입니다. 2016년 이전 2세대 실비부터 면책이 90일로 줄어들었고요. 2016년 이후 실비는 가입 한도 5천만 원을 다 쓰셔야 90일 면책이 시작됩니다. 4세대 실비는 계약일 기준 1년 단위로 한도가 자동으로 복원이 되고요. 결국은 질병도 최근 실비로 올수록 면책 부분에서는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실비를 중복으로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원비로 1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럼 A보험사에서 실비 하나, B보험사 실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고 계시면 A사에서 100만 원, B사에서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 보험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고객님 보험이 중복이네요. 그러면 50만 원씩 나눠서 드릴게요. 이렇게 비례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를 중복으로 들고 계실 이유가 전혀 없죠. 회사 단체 실비랑 개인 실비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둘 중 하나를 납입 중지 시켜두시면 되고요. 중복 설명 안 들으셨다면 보험료 환급도 가능합니다. 가끔 보험사가 실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 안 하거나 중복일 때 비례로 나눠서 받게 된다는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계약자가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5년 안에 그동안 냈던 보험료의 이자까지 얹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옛날 실비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2016년 이후 실비에서만 가능하니까 혹시 본인이 해당된다 싶으시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해외에 오래 나가시는 분들은 중지 제도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비 중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 돌아오셔서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렀다는 걸 입증하실 수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서 그 기간 냈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실비는 이러한 제도는 없지만 대신 해외에서 치료한 걸 40% 보장받을 수 있고요. 출장이나 유학, 장기 여행으로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메모해 두시면 좋겠죠. 1세대 실비는 갱신 주기를 1년, 3년, 5년 중에서 고를 수 있었고요. 경험상 5년 갱신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2세대 실비는 3년 갱신으로 가다가 2013년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1년 갱신으로 통일이 됐고요. 재가입 주기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3년 4월 이전엔 따로 없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겼고요. 4세대 실비로 오면서 이게 5년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이 지난다면 그 기간에 존재하는 실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1세대나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 중에
제 실비는 갱신형이 아닙니다. 비갱신형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본인 증권을 꼼꼼히 다시 들여다보셔야 하는데요. 2013년 4월 이전엔 대체 납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달 적립보험료라는 게 따로 쌓이는데요. 나중에 실비가 갱신될 시점이 오면 그 인상분만큼을 그동안 쌓인 적립보험료에서 빼서 대신 채워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년 갱신이 되고 있는 건데 적립금에서 알아서 빠지니까 통장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보험료는 안 오르네. 우리 실비는 비갱신인가 보다 하고 오해하시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적립보험료가 다 소진된 뒤의 일입니다. 3만 원 내던 보험료가 어느 날 갑자기 15만 원, 20만 원으로 훌쩍 뛰어버리는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그제서야 설계사님 이거 비갱신이 아니었네요. 왜 이렇게 오릅니까? 하면서 저희 같은 보험 전문가를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비보험은 갱신형이고요. 보험료가 안 오른다면 적립보험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가 안 올랐다면 내 적립금이 덜 소진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비로 계약 전환은 정신과 이력 아니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환해서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시면 6개월 이내 철회해서 돌아가시면 되고요. 청구를 했어도 3개월 이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과거에 질병만 가입하거나 상해만 가입한 케이스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전환하시면서 질병이나 상해 실비도 추가시켜서 전환 가능하고요. 과거에 병력 때문에 반쪽짜리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환을 해서 안전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세대 실비가 좋다는 건 보험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페라리 같은 고급 차를 한 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여도 프리미엄 연료에 정비비에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서 결국 차고에만 세워두거나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면 팔아야 되잖아요. 쓸 수 없는 명차는 그냥 보철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보험도 똑같고요. 90%, 100% 보장하는 예전 실비가 좋다는 거 누구나 알죠. 근데 보험료가 감당이 안 돼서 해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 지키시고요.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계약 전환이라도 해서 실비를 유지를 해야겠죠.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셔서 15년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비를 들고 계신데 유지가 버겁다. 그러면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 갈아타서라도 유지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인 겁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해서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 시기가 오면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결국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새로운 실비로 바꿔야 하는 순간이 언젠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그냥 안 좋은 실비로 바뀌었네가 아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보장을 미리 채워두셔야 합니다. 왜냐? 나이가 들고 나서 대처하면 그때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 있을 거고, 또 나중에 병력으로 인해서 건강체가 아닌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지금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그때 가서는 없을 수도 있고요.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죠. 할증이나 부담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언제까지 실비보험 하나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 빈틈을 메꿀 수 있는 건 건강종합보험이고요.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갱신형 100점 설계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실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는데, 암 내 심장 질환처럼 치료비가 크게 들어가는 질병도 있고요. 일을 못하게 되면서 소득이 끊기는 위험도 있고요. 아이 양육비에, 대출금에, 생활비에, 고정 지출까지 경제적으로 한꺼번에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은 튼튼하게 잡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지속적인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면역 치료, 중입자 같은 고가의 치료를 같이 대비 가능한 암 치료비 태각을 구성해야 하고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같은 질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건데요. 뇌질환, 심장질환도 대비할 수 있도록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장기 치료도 대비할 수 있는
순환계 치료까지 구성해서 대비하셔야 되고요.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50%까지 올라가고 6세대, 7세대 미래의 실비는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높아질 텐데 그 부분을 대비 가능한 수술 및 택약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암 수술, 장기 절제술, 근종 제거, 허리 디스크, 백내장 수술, 인공 관절 수술, 자잘한 부분부터 큰 수술까지 대비 가능한 1-5종 수술비를 구성하시고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몸에 피해를 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배상 책임 특약은 실비로 커버가 불가능한 영역들이니까 이것도 꼭 같이 구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기존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치료비 특약들만 구성하시는 방법이 있고 진단비만 구성하셔도 되고 수술비와 배상 책임만 따로 구성하셔도 되고 기존 보험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그러면 100점 설계안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나가는 곳은 보험 말고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 보험은요 재테크 아니고요 저축 아니고요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매달 나가는 소비 지출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 보험 조각가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를 비교, 설계하고 약관 분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조언,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